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락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일시적 조정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 TV의 이수진입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라들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짧은 기간 2차례 인상된 기준금리는 앞으로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세는 꺾이고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이제 고점에 도달한 것일까요? 정부 당국은 집값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고 민간 전문가 반응은 일시적 조정 후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집값이 너무 급등하여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뿐이 없고 단기적으로 등락이 엇갈리겠지만 2, 3년을 본다면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2년과 23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매년 2만에서 2만 2천 가구 수준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 4만 8천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올해의 공급 물량이 적은 규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감소한 인허가 건수가 22년과 23년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많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2016년에는 공급이 많았지만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까지 공급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였고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주택 공급은 늘 수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7년 안에 지역에 따라 다시 미분양 아파트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갭 투자 수요도 줄었고 연끌을 해서라도 살 사람은 이미 샀고 아닌 사람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연끌의 길도 막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집값은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에 나서기에는 오른 가격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온다고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강남은 주택 공급지가 많지 않고 대출 없이 구매한 고가주택이 많아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북과 수도권은 그 폭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세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급 지수도 조정이 있었지만 잠재적 매수자가 관망으로 돌아서며 전세가는 보합보다는 상승을 예상합니다. 전세가가 받쳐준다면 집값은 크게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20-30% 빠진다고 하더라도 20년 상반기 수준입니다. 1주택자는 충분히 버틸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광명 아파트 하락폭이 높다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1, 2개월 사이에 가격이 1, 2억씩 빠지고 호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명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 1억 9천에 철산 주공 12단지 84 타입을 매입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4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12월부터 3억 중후반대로 내려갑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하다가 2012년에서 13년에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하락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5년경부터 안정적인 4억대를 유지하다 2018년부터는 6억대로 올라서고 2020년에는 8억 중후반대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최근 거래가는 12억까지 올라갔죠. 16년 동안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광명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몇 억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10년이면 두세 배는 더 오릅니다.
저는 광명 아파트를 3억 초반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10억이죠. 아깝냐고요? 제가 이사간 집은 안 올랐을까요? 집은 살다 보면 오릅니다.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오릅니다.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의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시려면 집 외에 오피스나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오피스나 오피스텔은 대출 한도가 높아서 초기 투자금이 적습니다. 초기 투자금 5천 정도면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많습니다. 2, 3천으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매물폭이 좁죠. 최근 오피스텔 수익률은 연 4.76% 수준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수익률이 내려갔지만 그보다는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갔죠. 투자금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오피스텔 공급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주택가격 상승과 소형 선호로 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종부세나 주택수합산 등 주택규제가 신경 쓰이신다면 라이브 오피스를 추천드립니다. 주거가 가능한 업무시설로 오피스텔과 달리 순수 업무시설이라 주택규제가 없습니다. 한 곳을 추천드린다면 감일 중앙대로 코너에 위치한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입니다. 상가와 라이브 오피스,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 문의와 투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